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막 누군가한테 뭐 부탁할 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막 돈이 필요하고 이래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다들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네, 와서 강의해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까인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사업하는 대표님 만나려고 막 이메일 보낸 거예요. 네.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회사를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까는 그런 블로그 글을 쓴 거예요. 네. 김태형 대표님이 그 회사 대표님한테 메일을 보낸 거죠. 아, 너희 회사 이런다. 저 회사의 문제는 이건데 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대박인데? 너 뭐야? 네. 야 빨리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당연히 네. 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구피디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기 위해 가지고 되게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되게 핫한 키워드인데 뭔가 제안하기, 부탁하기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막 사실 누구한테 뭔가 부탁하면 거절당할까봐 부탁 잘 못하고 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뭐 어떤 거를 한 몇 가지 정도 뭐 이런 부탁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건지 또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미러버 북클럽이라는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저자라든지 인플루언서 분들 많이 제가 섭외를 해요. 혹시 어떤 분들인가요? 구피디님 같은 뭐 책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달변가 영쌤 다시 한번 네. 보시고 저번 주에는 권민창 작가님. 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잖아요. 권민창 작가님이 팔로워가 10만인가요? 20만인가요? 지금 그 마인드셋 계정 같은 경우는 1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또 권민창님 개인 계정도 지금 벌써 12,000명? 그만큼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파급력이 엄청 크신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또 섭외를 했죠. 와, 아니 뭔가 돈을 많이 주신 건가요? 뭐 아니면? 아니요, 돈은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와요? 네. 어떻게 하죠? 제가 어떤 제안하기라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네. 좀 더 뭔가 그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이야기했던 게 제안하기가 된 것 같아요. 와,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뭔가 이거는 인생 살아가면서 알아두면 너무 좋을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뭔가를 부탁해야 되거나 아니면 나랑 같이 뭘 하자 아니면 나한테 뭘 줘라 라고 제안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이 확실히 내 제안을 수락을 할 건지 거절을 안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세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 시간을 좀 존중받고 싶으면 반대로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코피디님께서 사무실에 저를 초대하셨는데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한 거죠. 저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구피디님은 정말 바쁘시거든요. 영상 편집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안 바쁘긴 한데. 그래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2시간을 써주신 거에 되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의 시간을 그러니까 저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구피디님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니까 그 시간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영상을 찍고 하는 것도 저는 구피디님의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가족들한테도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족이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요즘은 제가 엄마 요즘 바쁜데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예를 들면 동생이 지금 군인이거든요. 동생이 군인인데 지금 너 쉬는 시간에 바쁠 텐데 이렇게 형한테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 안부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너도 좋은 시간 보내라. 남은 시간 헛도 쓰지 않고 너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저한테 대한 태도가 완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가요? 이제 뭔가 그냥 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아들, 형인 줄 알았었는데 말만 많은 형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뭔가 내 시간에 대해서 존중해주니까 나도 형처럼 책 읽고 싶어. 나도 휴가 나오면 형 모임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책 읽으라고 해도 안 읽었거든요. 요즘은
미나, 너 진짜 군대에서 시간이 정말 소중하니까 한번 하정해 보는 거 어때?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근데 항상 누구 만날 때마다 정말 좋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네. 제가 권민창 대표님이나 달변 연습생도 오았을 때 정말 깍듯이 정말 이 소중한 시간 저를 위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이 시간이 정말 가치 있게 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리스트로 이야기해줘요. 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만약 내가 유명인을 만나고 싶으면 사실 이제 저는 저 한번 만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두 가지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제가 예를 들면 구피디님이 지금 책을 썼다고 했을 때 네. 구피디 만나고 싶어요. 네. 근데 그냥 저 구피디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제 시간을 그러니까 구피디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솔직히 답장하기 싫거든요. 저는 싸가지고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내가 만나고 싶다는 그 구미는 안 들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구피디님 책을 이걸 읽으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책에서의 구피디님 모습 정말 멋지시지만 직접 제가 만나서 구피디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 쓴다든지 인스타그램에 컨텐츠 남겨가지고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만나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뭔가. 네.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2호 김태용 대표님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했던 방식인데 되게 재밌어요. 뭔데요? 이게 그분은 이제 군 전역을 하고 대표님 사업하는 대표님 만나려고 막 이메일 보낸 거예요. 네.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회사를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까는 그런 블로그 글을 쓴 거예요. 네. 김태용 대표님이 그 회사 대표님한테 메일을 보낸 거죠. 너희 회사 이런다. 내 회사의 문제는 이건데 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대박인데? 너 뭐야? 네. 야 빨리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당연히 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오케이. 일단 그러면 1번 처음에 네. 1번이 이제 상대방의 시간에 대한 존중을 표한다. 그렇죠. 네, 먼저 감사하다고 말도 하고 네. 이렇게 너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두 번째 이제 뭔가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돼요. 항상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문제. 네, 저의 문제보다도 제가 타겟을 하고 있는 제가 만나는 사람의 문제를 계속 찾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쓸 때나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누구입니다 소개하자마자 주저리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분이 원하는 이야기 먼저 해요. 뭐 예시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변가 영쌤이 40만 팔로우, 40만 유튜버고 권민창 대표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네네. 솔직히 주저리 이야기하면은 안 들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전 구피디입니다. 네, 저는 2022년부터 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건가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예시를 들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미러버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존코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대표님 책을 읽었었는데 특히 이 부분이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네. 이 부분을 주제로 제가 북 콘서트를 열려고 합니다. 와.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을 저희 모임에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분이 왔을 때 어느 혜택을 이야기해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첫 번째 뭐 제가 권민창님께 제안했을 때는 특히 권민창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출판사도 운영하시거든요. 네. 저는 작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 같이 나열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다 풀어줄 수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권민창 대표님이 작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책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4월 달에 모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나면 처음에 마케팅을 하다가 약간 그런 열기가 사그라들 수 있거든요. 그 사그라들었을 때 우리 모임에서 바이럴을 하면은 다시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전 대표님께 출연료보다는 책을 구입을 하겠다. 책을 구입을 해서
이걸 제가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후기를 이렇게 바이럴 시켜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이 책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와. 제가 해드리겠다. 그리고 네. 크리에이터이시니까 제가 대표님이 강연하시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다 제공할 거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쇼폼을 만들어서 리스트로 제작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다. 와. 저도 어떻게 보면 구피디님 저희 미러볼 오셨을 때 강의를 하신 걸 제가 또 편집해서 네. 그 리스트 같이 공동 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막 누군가한테 뭐 부탁할 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막 돈이 필요하고 이래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다들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아, 부가가치.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정말 아직까지 규모가 엄청 큰 북클럽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유명하신 분, 정말 인사이트가 넘치신 분을 제가 초대해가지고 저희 북클럽 크루들께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크루들도 좋은 경험을 하고 네. 저도 뿌듯하고 네. 제 브랜드 이미 좋아지고, 그러면서 대표님도 좋은 경험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대표님을 그렇게 제가 처음에 이메일을 써가지고 제안에 성공을 하고 실제로 만났어요. 네. 성수동에서 만나가지고 밥을 먹다가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표님이 일단 저희 독서모임 오실 텐데 제가 두 가지의 선택지를 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강의랑 그리고 책 사인회만 하고 2시간 정도만 하고 가시는 선택지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총 모임 시간이 4시간인데 4시간에 모두 다 있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로 묻더라고요. 제가 왜 4시간을 있어야 되죠? 라고 묻더라고요. 사업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맞받아친 게, 대표님께서 오프라인 강의를 안 하시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대표님께서는 애초에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겠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대표님 태그에서 올릴 거고, 블로그에다가 후기 남길 거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표님 후기 데이터가 50개가 쌓인다. 라고 하니까 바로 오케이. 와. 그리고 거기다가 첨부해서 얘기했어요. 그냥 대표님 팬이었는데 진짜 슈퍼팬이 된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거다. 와. 라고 진짜. 하니까 바로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4시간 좀 있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쵸. 그냥 와서 강의해주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까인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오시면 이런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와. 저는 이거를 어떻게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NS를 통해서 관계를 쌓아야 돼요. 관계 뭐죠? 그러니까 제가 고민창 대표님을 몰라요, 처음에. 모르죠. 아니, 모르는 사이예요. 네.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제가 대표님한테 메일을 써가지고 제가 메일 보냈으니까 확인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권민창 대표님이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과 친하게. 그러니까 권민창 대표님 너무 더 위에 있어. 너무 위에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바로 다이어트를 못하겠어. 그러면은 이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약간 인플루언서라든지 약간 자기개발 인스타그래머들한테 접근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책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네. 제가 책 선생님이랑 거의 인스타그램 초기 때부터 완전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책 선생님이 권민창 대표님을 친한 거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책 선생님을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권민창 대표님한테 이메일 쓰자마자 제가 책 선생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책쌤, 저 권민창 대표님한테 이메일 하나 보냈는데 그냥 제 존콘하는 사람이 이메일 보냈다가 카톡 한 개만 해달라. 10분 만에 나왔어요. 10분 만에. 이메일 보낸 10분 만에 저한테 권민창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 카톡이 오셔가지고 존콘이 제안서 너무 잘 읽었다고. 정말 좋은 제안서고 나 강연하겠다 한 거예요. 대박이다. 나 이분 강연 모시고 싶은데 내가 너무 내향적이라서 제안하기가 좀 그러면
그분이랑 친하신 분을 먼저 제가 포섭을 해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네. 좀 제안하고 싶은데 혹시 좀 전달해 주실 수 있냐? 아니면 좀 더 톡방을 만들어서 좀 이야기를 깔아줄 수 있냐? 네. 아니면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할 수 있냐?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좀 핵심 요약하자면, 뭐 예를 들면 10만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면은 당장 그 사람한테 말하기 좀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친하지만 그 사람보다 좀 덜 유명한 그쵸. 좀 더 친해지기 쉬운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먼저 관계를 쌓아라.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건너 말해주면 좀 더 만나기 쉬울 수가 있다. 네, 맞아요. 근데 뭔가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막 뭐 이렇게 비슷한 거긴 한데 저도 이제 막 운동 같은 거 할 때 되게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은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 먼저 친해지면 알아서 막 친해지게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구나. 제가 지금 미러볼 북클럽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제가 정말 작가분들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분들을 제가 초청해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카톡방으로 커뮤니티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매 주마다 어떤 지식 창업자들 아니면 진짜 일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션 강의라든지 브랜딩 강의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 통해가지고 꼭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누구한테 꼭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적용해가지고 꼭 거절당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 앞으로 살면서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쿠피디였습니다.